진짜로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인 가운데 지역의 한 국책기관이 술판에 춤판까지 벌인 워크숍을 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일군 법정 감염병인 5.16 장출혈성 대장균 집단 감염이 발생해 가족들에게도 감염이 확산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에는 야당 출마자가 없어 무투표 당선 지역도 곳곳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기획보도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첫 번째로 대구 동구청장 출마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네,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는 노랫말처럼 스승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대구 경북 뉴스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요란한 행사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한 연구기관이 술판에 춤판까지 벌이며 워크숍 행사를 연 것으로 드러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경 지역사업평가원이 직원 워크숍을 가진 것은 세월호 참사 발생 8일째인 지난달 24일. 원장을 포함해 40여 명의 직원들이 청도의 한 펜션을 빌려 낮에는 족구 경기를 했고 밤에는 밴드를 불러 1시간 동안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 제목은 밴드와 함께하는 광란의 밤. 취재진이 입수한 사진에는 대경 지역 사업평가원 임직원들이 밴드와 어울려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애도 분위기에 젖어 자치단체가 각종 행사를 중단하고 공직자들에게 음주 자제령이 내려져 있었던 시기지만 대경 지역사업평가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40년 정도요. 40년. 그날 분위기 좋았나요? 아우, 좋았죠. 대충 봐서는 1시간 정도는 잡혔을 겁니다.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그렇죠. 행사는 밤늦게까지 술자리로 이어졌고 급기야 직원 사이에 폭행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둘이가 술이 취해가지고 저는 이제 일찍 끝내고 이제 조용히 하라고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나오는 못 되니까 하고 있어 먼저 가서 몰랐는데 술을 조금 더 먹은 데 대해서는 제 불찰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무리를 일으킨 대경 지역사업평가원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 애도 시기에 워크숍을 열어 춤판, 술판, 싸움판까지 벌인 대경 지역 사업평가원에게 세월호 참사는 남의 나라 얘기였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에서 유치원생 15명을 포함해 20명이 장출혈성 대장균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한 달 전에 첫 환자가 발생했는데 학부모들은 방역당국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환자가 늘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O26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모두 20명. 대구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15명과 학부모 2명. 그리고 이들과 가족인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2명과 중학생 1명이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초로 증상을 보인 어린이가 병원을 찾은 것이 지난달 16일이니까 이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사태는 이미 한 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방역당국의 조치가 늦어 환자가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화장실 이거에서 이제 감염이 제일 많이 된다 그러는데 같은 유치원 하나 둘 쓴 애들도 반이 막 많으면 괜찮은데 딸랑 두 반에 한 번만에 갔다는 거야. O26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보통 덜 익힌 고기나 채소를 먹었을 때 걸리고 화장실, 배설물 등을 통해 전염됩니다. 먹은 음식을 통해서 장염이 생기고 장염이 설사를 하고 그 설사에 오염된 음식물이 다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경우. 증상은 복통과 미열 같은 가벼운 것에서부터 심할 경우 합병증으로 번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증세를 보인 사람들 가운데 다행히 상태가 심한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건당국은 추가 환자가 더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6.4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오는 2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권영두 기자입니다. 6.4 지방선거 후보자 접수가 오늘 오전 9시부터 각 지역 선관위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출마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선관위를 방문해 대기 순서에 따라 신청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경북 지역에서는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23명, 비례대표를 포함한 광역의원 60명, 기초의원 284명을 선출합니다. 내일 오후 6시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정당과 후보자 기호를 결정합니다. 등록 후보는 예비 후보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오는 2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하게 되며 정원이나 정원에 미달해 후보가 등록한 선거구는 투표 없이 선거 당일 당선이 확정됩니다. 유권자들은 과거 선거에 비해 더욱 많은 등록 후보 정보를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100만 원 이상의 전과 기록은 물론 후보자 경력을 통해 철새 정치인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경력, 전과 기록, 세금 체납 사항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사전 투표제가 도입돼 바쁜 유권자는 오는 30일과 31일 미리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세월호 참사가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시각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영도입니다.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대구에서는 권영진 새누리당 후보, 송영우 통합진보당 후보, 이원준 정의당 후보가 대구시장 후보로 등록했고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는 우동기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경북에서는 김관용 새누리당 후보, 박창호 정의당 후보가 경북도지사 후보로 등록했고 이영우 후보와 이영직 후보가 경북교육감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대구 8개 기초단체장에는 김문호 새누리당 달성군수 후보 등 8명이, 경북 지역 23개 기초단체장에는 무소속 한동수 청송군수 후보 등 30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안동시 라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무소속 60살 이재갑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쳐 전국 최초로 7선 기초의원에 도전합니다. 이재갑 후보는 지난 1991년 치러진 초대 지방선거에서 당시 37살의 나이로 처음 군의원에 당선된 이후 내리 6차례 기초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안동시 라 선거구에는 새누리당 후보 등 모두 4명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일색의 싱거운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대구의 모든 선거에 후보를 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당은 출마자를 모두 합해도 새누리당의 25%에 불과합니다. 8개 기초단체장 선거구에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이 각각 1명씩의 후보만을 냈을 뿐입니다. 경북은 사정이 더 열악해서 23개 시군 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야당 후보는 고작 4명이 나섰습니다. 아무리 새누리당 텃밭이라 인물난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기초단체장의 후보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은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간에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대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출마하겠다고 이제 준비했던 사람도 없었고. 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고 무소속 후보마저 출마하지 않을 경우 무투표 당선되는 지역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구에는 출마 후보가 1명밖에 없어 무투표 당선되는 지역이 많게는 6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당 독식에 깨지지 않는 구조 속에 정당 정치의 실현이 무색해지는 상황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6.4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대구 문화방송은 오늘부터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과 공약을 알아보는 열전 현장을 가다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보수와 진보,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는 대구 동구청장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시의원 출신의 후보들을 누르고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은 강대식 후보는 속이 꽉 찬 동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팔공산과 금호강,
동대구로를 개발하는 이른바 팔금동 프로젝트의 실현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자연적으로나 천연적으로 많이 축복받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형적으로는 많이 커졌지만은 속이 좀 부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속이 꽉 차고 그 기본 토대 위에 좀 더 강력한 동구를 만드는 것이 제 포부입니다. 유일한 야권 후보인 통합진보당 권태긍 후보는 새누리당 장기 독점 구조를 바꾸고 서민 중심의 동구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관심이 높아진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안전한 동구를 만드는 사업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동구는 안전행정과와 녹지안전과의 안전부서를 구분해서 두 가지 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과에 배치된 안전부서들을 하나로 통합을 하겠습니다. 또 안전재난 전문가를 채용해서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대응 태세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구청장의 대구시장 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대구 동구청장 선거, K2 이전과 동대구 역세권 개발, 혁신도시 개발 등 대구의 주요 현안들이 가장 많이 산적해 있는 동구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는 보수와 진보의 양자 대결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과 선관위 직원,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후보자들은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흑색선전과 비방 등 네거티브 선거를 배격하고 지역발전 정책을 제시하는 등 정책선거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선거 사범을 단속한 결과 모두 41건에 52명을 적발했는데 4년 전 지방선거 때 1명에 불과했던 공무원 선거 개입이 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경북경찰청도 선거사범 215명을 단속해 3명을 구속했는데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단속 건수는 55%, 인원은 107% 증가했습니다. 대구와 경북경찰청은 22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전날인 21일 선거경비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선거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두부 만드는 일은 중소기업이 적합하다고 정부가 방침을 정한 뒤부터 대기업이 콩 수매를 줄이고 있습니다.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안동 농협창고에는 지난해 수매했던 국산콩 960톤 가운데 상당수인 700톤이나 아직 재고로 쌓여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지난 겨울에 벌써 다 나갔을 물량인데 올해는 아직도 판매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농협마다 국산콩 재고가 쌓이면서 시중 콩값은 예년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kg에 24만 원 하던 국산 콩값이 2년 만에 13만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가격 하락에 농민들은 올해 콩농사를 계속 지어야 할지에 대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콩값이 많이 하락한 관계로 올해 콩 재배 면적은 전년에 비해서 한 20% 내지 30%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배추나 옥수수 쪽으로 작목이 전환되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좋던 콩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은 지난해 풍작인데다 2011년 두부 제조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지정되면서 대기업이 두부 제조용 국산콩 수매 물량을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또 중소두부 업체에서도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수입콩을 더 쓰면서 국산콩 재배 농민들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농협은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재논의에서 두부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각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국산콩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에서 국산콩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적합 품목 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연간 8,000톤에 달하는 군납과 6,000톤 정도를 소비하는 학교 급식용 두부에 대해 국산콩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콩 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애도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에 공문을 보내 스승의 날 축하 행사와 회식 등을 자제하도록 요청했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대구교육 한마음음악회와
스승의 날 기념체육대회 등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일선 학교들은 기념 행사를 간소하게 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스승의 날을 보냈고 경북 지역도 차분하게 행사를 진행하자는 공감대 속에서 기념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경북 산림환경연구원은 최근 빠르게 번지고 있는 솔잎 혹파리를 방지하기 위해 천적인 먹존벌 800만 마리를 방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제는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안동과 문경, 김천, 영천, 포항 등 경북 10개 시군 400헥타르에서 펼쳐질 예정인데 특히 송이 산지에 천적을 집중 방사해 솔잎 혹파리에 따른 송이 피해를 최대한 줄일 계획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오늘 대학 이사장인 천주교 대구 대교구장 조한기 대주교를 비롯해 홍철 총장과 교직원,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개교 100주년 홍보 영상 상영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축하 메시지 낭독 등이 진행됐는데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영남 지역 최초로 개교 10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대강당 앞 22,000제곱미터의 기념광장을 조성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물 431호인 팔공산 관봉 석조 열애자상, 즉 갓바위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해 지난 2006년부터 3차례 균열로 인한 훼손이 우려돼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산시에 통보했지만 경산시가 주변 정비 사업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주 첨성대도 불균등한 지반 치마로 돌이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지만 경주시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리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달 초부터 대구 모대학 인근에 원룸을 임대한 뒤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수십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35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자신이 예전에 운영하던 퇴폐업소를 찾은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호객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